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에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또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 그만큼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국민이 1인당 평균 동안 1년 동안 드는 의료비의 변화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1인당 50만 4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이 되면 2020년에 가면 41만 6천 원 정도로 18% 정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는 뭐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인실 병동을 이용하거나 혹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할 때 개인이 건강보험 외에 돈을 내야 됩니다. 네. 이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13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조 8천억 원, 우리 국민이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 관련해서 또는 내가 아플 때 또 치료를 받을 때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었다. 자, 좋아 보이는데 항목이 많이 늘었어요. 적용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좀 짚으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보면은요. 일단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던 것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우리 병원 가서 MRI 찍기도 한 번 하고요. 찍는다 그러면 돈 엄청나게 냈어요. 네, 수십만 원씩 내죠. 네네. 초음파도 그렇고 또 로봇 수술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리고 보통 6인실 병실은 그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2인실 병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는데 아하. 6인실 병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병원의 특진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의사를 찝어서 그분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 네. 이거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 비용도 10% 정도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비급여 대상이 유지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대부분 해주지만 그래도 문재인 케어에서 보험을 해주지 않는 부분은 바로 미용, 성형, 라식, 탈모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군요. 자, 그런데 이 탈모 치료는 보니까 글쎄요, 성형이나 라식 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만 탈모는 사실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탈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한테 혹시 영업직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또 가발 좋은 것을 쓸 수도 있고요. 네. 또 당장 그 탈모 환자라고 해서 일하는데 직접적으로 일에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간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복지 확대에서는 항상 재정이 문제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요. 의료비를 더 조금 내도 되고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돈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보시면 2017년 현재까지 적립된 건보조정, 그러니까 이제 네. 건강보험 흑자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0조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까지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30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차액이 벌써 10조 6천억 원이 빵꾸가 일단 정부의 나잖아요. 복지부의 방침은 뭐냐면 저 적립된 돈 20조 중에서 10조를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20조가 부족하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적립된 거 20조 중에서 반 10조 쓰고 네. 그럼 나머지 부족한 20조 6천억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의 세금, 국가 재정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적립된 건보조정 쓰는 것도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건보의 재정을 왜 우리가 적립을 시켜놓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노인은 많아지고 그럼 병원비는 많이 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건강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든 거. 지금은 건보 재정 네. 20조로 흑자가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흑자를 지금 쌓아놓은 건데 나중에 쓰려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0조를 먼저 뺐으면 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방향은 좋으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네. 과연 그 재정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부분에 지금 대한 계속 문제가 남는 야당들이 공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 재정 부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를 100이라고 본다면 네. 개인 40에 정부 60 부담 체제라면 네. 앞으로는 개인 30에 정부가 70을 부담하는 체제로 그쵸. 바꿔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액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고 네. 그 속에서의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체제가 바뀌면 네. 이 의료비 총액 자체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상정했던 그것이 110, 13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저렇게 이제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 MRI 안 찍던 사람이 나도 한번 찍어볼까? 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큰 병원 특진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러면 나도 이제 그 큰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볼까 그러고 다 몰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 의료비 총액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네.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때의 재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건보료 지금 당장은 조금 내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 내야 되는 돈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보시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3.2%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하. 정부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오를 것이다. 뭐 특히 더 오르는 건 없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르는 액수가 많아요.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쓰는 총액이 더 늘어나면 재정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상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 정책 발표로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비급여 풍선 효과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급여 풍선 효과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까? 한쪽으로 막 몰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비급여를 많이 늘리게 되면 거기에서 노인 인구들이 그 의료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인데요. 네. 우리 지금 2022년을 보면요. 지금 898만 명 정도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45년 가면 이거보다 무려 3배, 2배, 3배 가까운 1,8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네. 여기에 따른 풍선 효과의 진료비가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다 또 이 원래는 비급여여서 비싸서 못 받았던 그런 진료들로 사람들이 이제 이거 급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글로 다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몰려들 수가 있겠군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총 의료비가 다 한꺼번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험 적용이 잘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드러났던 실손보험 상품들 이게 지금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껏 지금 혜택을 본 게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MRI와 같은 비급여 진료에 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실손보험사가 주로 이걸 대신 내주면서 대신 내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부상을 해주면서 네. 보험이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MRI나 이런 미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금 그런 의료 행위가 다 보험이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지금 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들은 보전해 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괜히 매달 보험료 내면서 드러났던 보험의
상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불할 일이 크게 줄게 되니까 보험료를 낮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우리는 이미 재정 적자가 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손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실 텐데 아마 고급 의료, 아까 네. 보신 것처럼 비급여가 유지되는 부분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9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소정섭 편집장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하시죠.